자, 오늘은 그 건물 철거 판결 이후에 집행을 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건물 철거는 우리 민법 389조 2항 후단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대체적 자기의 의무라고 하는데요. 이 대체적 자기의 의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대체적 자기의 의무의 대표적인 그 행태로 우리 건물 철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법 389조 1항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전항의 채무가 법률 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요 후단 부분입니다. 그 뒤에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자기를 목적으로 한 때는 채무자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이제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자기 의무, 이 부분을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체적 자기 의무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집행인 경우에는 채무자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일을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채무가 부자기를 목적으로 한 것인 때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대체 집행, 이 대체적 자기 의무의 그 집행을 위해서 이 대체 집행 절차가 있는데 민사집행법 260조입니다. 민법 389조 2항 후단, 그 다음에 3항 부자기 의무죠. 부자기 의무 위반. 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 신청에 따라서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요. 대체 집행 결정인 겁니다, 이게. 그 대체 집행 결정 예시는 제가 그 아래에서 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채권자는 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대체 집행 선지급 결정, 비용 선지급 신청 이런 거예요. 선지급 신청, 선지급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미리 좀 받겠다 이 말입니다. 다만 그 초과 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게 철거 집행은 그 절차를 보게 되면 이렇게 법원에 지금 이 대체 집행 결정은 제1심 법원이 할 수 있거든요. 이 법원의 대체 집행 결정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대체 집행 결정을 집행관에게 제출해서 실제 철거 집행 단계를 거치게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조금 이제 그 실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철거 판결 받아서 바로 그냥 유체동산 집행하는 것처럼 집행관한테 바로 가지고 가서 철거 집행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의뢰하는 신청하는 그런 절차로 좀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 단계에 이제 대체 집행 결정, 대체 집행이라고 하는 그 절차가 하나 끼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왜 필요한지 하는 부분도 그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체 집행 결정은 위에서 보신 것처럼 제1심 수서법원 관할입니다. 제1심 수서법원 관할이 조금 이제 와닿지 않은 분이 계신데, 보시죠. 만약에 이게 철거 집행을 판결을 받게 되면은, 보통 가집행 선고가 붙거든요. 피고는 원고에게 뭐뭐를 철거하라. 이렇게 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집행 선고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경우에 1심에서 또는 2심에서 가집행 선고가 나고, 그게 상소돼가지고 위로 올라가 있는데, 그럴 때는 1심 법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만약에 그 1심 철거 판결이 났다. 철거 판결이 났다. 그런데 그 피고가 이제 항소해서 서울 고등법원으로 2심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1심 판결 가집행 가지고 만약에 철거 집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대체집행법원은 제1심 수소법원 관할이기 때문에 남부지방법원에 가서 대체집행 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뭐 조금 이게 그 부동산 소재지, 예를 들면 철거할 부동산이 어디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 소재지에서 대체집행 결정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란 겁니다. 그거는 약간의 이제 그 철거집행 관할, 철거집행의 집행관은 그 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 소재지의 집행관 사무소가 되겠지만, 그 중간 단계 대체집행 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일종의 재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1심 수소법원, 오히려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철거 판결을 한 그 재판부의 재판 작용과 좀 더 가깝다라고 해서 법원의 관할을 그 제1심 수소법원 관할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재소전화해가 집행권원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조서 작성한 법원, 그게 이제 관할 법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체집행을 결정하기 전에는 채무자를 이제 반드시 신문을 해야 됩니다. 신문. 뭐 이제 신문이 뭐냐라고 하면은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변론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보통 본안 소송에서는 이 공방을 펼치는 그런 절차, 주장을 하고 증거를 내놓고 하는 그런 절차들을 변론이라고 하는데 반해서 보통 신청 사건에서는 그런 변론 대신에 신문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신문은 좀 더 이제 변론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절차가 좀 간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는 신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그 이유는 이 대체 집행 결과가 채무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거 집행을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시면 이 철거 집행이라는 결과가 사실 그 채무자 쪽에 영향을 상당히 그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반드시 물어보게 하는, 불러서.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냐, 판결이 이미 났는데 라고 하면은 그 판결 나고 나서 또 설사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 이후에 뭐 채무자 입장에서는 뭐 내가 그 판결에 따라서 철거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철거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논란이 되냐면, 건물 전체를 다 철거하라 이런 판결이 났을 때는 뭐 그나마 이제 그런 논란이 적은데, 만약에 건물의 일부 약간 뭐 옆집 경계선을 넘어왔다든지 하는 그 정도에서 판결이 났는데, 그거를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넘어온 부분을 잘랐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덜 잘랐다, 자르긴 잘랐는데 덜 잘랐다, 뭐 이렇게 이제 논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뭐 그 등등의 논쟁이라든지 이런 다툼이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다툼, 이런 이런 부분들을 좀 가리기 위해 가지고 신문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262조 채무자의 신문에서요, 이 대체집행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신문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대체집행 결정의 주문례가 되는데요.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이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서울 뭐 특별시 무슨 동 이런 건물을 채무자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건물 철거, 대체 집행 실시는 거의 대부분 집행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이 철거할 건물과 뭐 종물, 부합물 관계에 있는 이런 물건은 별도 표시 없이도
건물과 함께 철거 가능하고 철거를 명하는 집행권한이 성립된 후에 철거 대상물의 전개충된 부분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은 집행에 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철거 대상 건물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자나 담보권자의 압류, 담보권 행사,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이런 거,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체 집행은 저지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이게 철거라는 것은 사실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그 해당 건물에 압류가 돌았다든지 가등기가 됐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철거하는 데 영향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강제 집행 이런 걸 하기 전에, 철거 집행하기 전에 대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지급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대체 집행 비용 선지급 결정이라고 합니다. 근거 조문은 260조, 집행법 260조인데요. 요게 대체 집행 결정 부분이고요. 1항은. 그다음 2항은 채권자는 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훗날 그 초과 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